오늘도 반가운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원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네.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불면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장님? 우선은 불면증은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음. 네,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다던가, 네. 그다음에 불안함이나 초조함, 우울증, 뭐 이렇게 이제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통증 질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 허리 통증, 온 몸의 근육통, 또는 이제 호흡기 질환 중에는 뭐 천식이라던가 네. 위장 장애, 음. 특히 위산역류, 네네. 그다음에 수면 중에 이제 호흡을 잘 못하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적정 연령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경기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몸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 네.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 원인이 외에도- 엄청 많네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마셨더니 잠이 잘 안 와. 뭐 이런 음료수 있죠. 네. 술. 맞아요. 아니, 지금 알코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다른 거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나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커피 네. 이런 거 얘기하신 거지. 네. 술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아까 막 주류 얘기가 나와서. 아, 예, 예. 맞아요. 근데 카페인도 맞고요. 근데 네. 알코올도 맞습니다. 음. 예, 그 외에도 니코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약 중에는요. 네. 그러니까 불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본인들이 모르고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드시는 오, 약이 맞아요. 불면증을 약 유발한다.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던가, 네네. 또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라던가, 늦은 시간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야행성인 야행성. 분들이죠. 그러면 예. 늦게 주무시고 또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취침 시간들이 되게 불규칙해지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멜라토닌 말씀하고 아까 전에 이제 음료 마시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술을 잠자기 드셔야? 위해서 음.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잠이 온다는. 술이 근데 멜라토닌에 영향을 줘서 잠을 못 주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떤 설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술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멜라토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술을 드시면은 뭐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그쵸.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게 장기화가 되면 나중에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 술을 네. 마셔도 네. 오히려 술이 자미 안 드는. 네.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불면증 유발할 수도 있고, 보통 술은 낮부터 드시지 않죠. 네, 네, 밤에 드시죠. 밤에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취침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습관하게 되면 이제 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연령층이 되면 이제 그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술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또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몸의 변화예요. 네. 네. 우리가 뇌에서 이제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그게 네.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호르몬이잖아요. 도와주는데, 네. 문제는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은 이 멜라토닌을 분비해주는 그런 뇌의 어떤 기관에서요, 그게 석회화가 되거나 노화가 돼요. 아이고야. 네, 그렇게 되면 너무했다.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밤과 낮에 그 리듬이 깨지면서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숙면을 밤을 취할 자꾸 수 있는 깨는. 예, 네. 기회가 사라지죠. 아, 그러니까 네. 술이 그렇게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시간대라던가 네. 이제 그 술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숙면을 방해하는. 단기간에는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럼 한방에서 보는 불면증. 앞에 거는 그냥 제너럴한 얘기였고. 그렇죠. 한방에서 보는 불면증의 원인. 는 뭘까요? 한방에서는 보통 우리가 불면증을 단순히 잠이 안 온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 간, 비장, 또 신장의 그 이제 네 가지 장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심신불안이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간기 울결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가령 이제 심신이 불안하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죠. 뭔가 불안하면 불안 초조하면 잠이 잘 안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이제 열이 많이 찬다거나 아니면 혈액이 잘 안 돌거나 이럴 경우에 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음.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를 잘 낸다. 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네.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에
부하가 걸려서 그러는데요. 보통 어. 한방 용어로는 간기 울결이라 그래서 간의 기가 뭉쳐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에요. 보통 우리가 간이라는 거는 감정이나 어떤 몸의 기운을 다스리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간의 기운이 막히거나 너무나 과부하가 생기면 이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요.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특징이요. 꿈을 많이 꿔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악몽을 연속적으로 그런 꾸는 제가 경우들도 어쩌면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네.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몸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심은 이제 불안함, 네. 두근거림 이런 거고 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화불량,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위장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래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인데요. 네. 가령 항상 좀 먹고 잘 체한다던가 더부룩하다거나 입맛이 없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네. 예,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비장에서 이 에너지를 모았다가 전체 몸으로 퍼뜨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혈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나 몸 전체에 그런 공급이 잘 안 되면 네. 이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보면 위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곤증 유발이 잘 돼요. 제가 네. 그런 편이에요. 너무 졸려요. 네. 너무 졸려요. 먹고 네. 나면은 네. 정말 세상 짜증 날 졸려서, 정도로 졸려요. 자야 돼. 그냥 네. 어딘가에 그죠. 누워서 자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기에서는 적정 움직임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몸의 7, 80%의 혈액이 위장으로 와서 네. 그 소화를 도와줘요.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는 그 다른 장기에서는 약간 혈액이 부족한 상태도 되고 뇌에서도 약간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약간 집중력도 떨어지고 약간 졸리움이 올 수도 있죠. 피가 네. 모자란 네. 거네요. 네. 위에 다 그렇죠. 쏠려가서. 네. 예.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음식물이 거기서 제대로 제 시간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혈액이 그러면 흩어지지 못하고 위장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식후에 식곤증이 많이 오는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식곤증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네. 곧장 취침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밤에 숙면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식사하시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면 네. 위나 소화기관에 피가 다 계속 몰려 있는 상태네요. 하루 네. 밤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낮에 만약에 이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저녁 나절에 꼭 저녁 식사하고 피곤하니까 잠깐 누울까 하고 주무시는 분들 쭉 계세요. 자잖아요. 네. 그때 짧지만 되게 달콤한 잠을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짜죠. 없어요. 네, 그죠. 네. 이 이야기도 그럼 잠시 확인해야 되는데 OX 갱년기가 되면 불면증이 또 심해지는가? 맞으면 O, 틀리면 X. 갱년기에는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가? 오! 나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저는. X. X? 예. 갱년기랑 상관이 없다. 나는 갱년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전 주변에 언니들이 갱년기 오고 나서 갱년기는 그냥 불면증 화가 나는 오는 거기 때문에 불면증은 상관이 없는 것 그 같아요. 간기 울결이 오는 거 아닐까? 이유 없는 짜증 아니에요? 갱년기는 사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 아닐까? 저는 X. 어떤 게 맞나요? 맞습니다. X예요? 아니요. 오. O입니다. 정답. 네, 맞아요. 갱년기면 불면증이 더 심해진다. 어떤 이유가요? 보통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는 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몸에는 엔진처럼 열을 내는 그런 것을 양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열이 났을 때 그 불을 적당하게 식혀주는 냉각수 같은 것을 약간 음이라고 쿨런트 해요. 같은. 그죠? 음. 예, 그러면은 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몸인데 네. 가령 갱년기가 되게 되면 몸에 그 음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 이제 몸은 달아오르는데 냉각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방에서는 음이 모자라다라고 해서 음허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냉각수가 더운 거를 잘 식혀주지 못하니까 밤에도 열이 가라앉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갱년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화가 많아지죠. 화가 많아. 눈을 감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아 이거 내 얘긴데. 정답.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네. 화가 많아집니다. 화가 그래서. 많아지죠. 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손발이 화끈거린다던가 특히 또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더워서 막 깨는 현상들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꿈도 많아지고. 음. 네, 이게 바로 음허 증상이에요. 그래서 냉각수가 모자르니까 열이 위로 계속 상승해서 네. 머리 쪽에서 계속 이제 더위를 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가 깨지는 게 이제 때문에. 갱년기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이 많아지면서 화가 많아지고 대신에 잠자는 게 좀 잠자는 게 어려워진다. 불편해진다. 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 꿈도 자꾸 꾸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개운하지 않고 그 아침에 그쵸. 아침부터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죠. 운전하면서 네. 굉장히 불쾌하고 그쵸. 네, 졸리고. 네. 막 화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능동적으로 에너제틱하게 잘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의 신경 안 쓰고 이제 감정 폭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낮잠을 자는 습관이 불면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 준다면 O, 안 준다면 오. X. O. 아까 근데 원장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O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낮잠을 자면 불면증에 영향을 준다. 줍니다. 어허.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밤에는 몸이 자게끔 설계가 돼 있고요. 낮에는 활동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된 대로 따라가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늦어지고요. 전체적인 이런 생체 리듬에 혼란을 초래하고요. 네. 또 낮잠으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되면요. 또 밤에 숙면 단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방적으로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장이나 간의 어떤 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제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도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낮잠을 만약에 취하실 때는 짧은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낮에 주무시는 게요. 짧은 거는 낮잠이지만 네. 두세 시간 주무시고 그냥 숙면 아닙니까 사실은 거예요. 네, 어른신들 많이들 그러세요. 나는 네, 정말 많이, 눈 낮잠들 많이 깜짝하고 주무시잖아요. 잠깐 일어났을 뿐인데 왜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네. 그런데 가족분들이 지켜보면 이거는 10분, 20분이 아니고요. 서너 시간, 쭉잠, 서너 시간. 쭉잠.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신다면 20분 정도로 맞아요. 예, 주무시고 30분 이내로 주무시고요. 네. 잠 시간은 절대로 3시 이후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건 낮잠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짧게 네. 주무시고 3시 낮잠을 이전에. 하고 나서는요. 내 몸을 조금 깨워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해서 네. 다시 내 몸을 깨워주셔야 활성화해주고. 활성화해줘야 밤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잘 주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불면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너무 괴로운 고통스럽죠. 건지 밤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잔다라는 맞아. 게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너무 겪으신 괴롭죠. 분들은 서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불면증을 좀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건지. 한방에서는 우리가 우선은 한약, 침치료, 네. 부항치료, 뜸치료 그 이외에도 귀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한약이라던가 침치료 같은 경우는요. 네. 환자의 우선 이제 체질을 분석하고요. 또 그에 맞는 약제와 혈자리를 처방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혈자리 중에는 수면을 촉진해주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혈자리들을 자극하면 우선은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지면서요. 어느 정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도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확인차 들어가 보면 눈을 빨똥말똥하게 네. 뜨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몇 차례 치료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편안하게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도 그런데 침치료 한번 받으면은 잠이 쏟아지긴 해요. 네. 이 혈이 막 확 돌아서 그런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만약에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좀 이완이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좀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침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네. 좀 안정감을 찾으시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예. 침치료도 가능하고 이제 뜸. 뜸도 굉장히 효과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온열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몸이 차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찬 기운을 제거하고요. 또 기혈을 보충해주고 이제 체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면역력이 좀 약하다거나 또 만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네. 적합한 치료예요. 뜸 같은 경우는 어때 습한 기운을 없애준다고 하잖아요.
거잖아요. 네. 습한 기운과 찬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편해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외에도 부항 치료가 있는데요. 부항. 부항은 이제 피부나 근육 사이에 쌓이는 이런 노폐물들을 독소를 빼주는 독소를 거잖아요. 네. 배출시킬 수 있고요. 기혈 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서 또 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이침. 이침. 예, 요게 좀 귀에다 독특해요. 좀 특이하죠. 침치료 뜸하고 귀에다가. 부항은 알겠는데 네. 이침은 귀에다가 네. 뭔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귀에는요, 몸과 연결된 혈자리가 무려 120개 정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침이나 아니면 씨앗 같은 것을 적정 혈자리에 붙여서 자극을 하게 되면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어느 특정 자리를 지금 이제 잡기 힘들다면 네. 우리 귓볼 있죠. 귓볼. 볼. 예, 귓볼 바로 위에 이제 여기 약간 그 연골 같은 게 만져지잖아요. 톡 튀어나와요. 네, 네. 그죠. 그 연골 자리부터 귓볼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불면증에 도움되는 네. 거예요? 그럼 네.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 여기를 계속 만지고 맞아요. 있으면 예. 잠이 와요? 물론 예 맞아요. 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침을 정확한 혈자리에 붙이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귓볼부터 해서 귀 전체를 말랑말랑하게 그 부드럽게 마사지 마사지를 해주는 해주면 숙면을 취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제 맞아요.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건데 네. 좀 이제 불면증 단계가 심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 요거 아마 효과를 못 보신다면 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 치료나 그렇죠. 뜸이나 부항 요거는 이제 체질이나 원인에 따라서 다른 거를 해주시겠죠 원장님께서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에 온팩이 있다면 예. 약간 따뜻하게 되어서 여기 귀 부분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조금 노릇노릇하게 이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정말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오, 이거 꿀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방에서도 불면증 치료가 가능한데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건 귓볼에서부터 귓볼 위에까지 네. 이렇게 조금씩 마사지 해주시거나 따뜻하게 해주시면 네.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된다. 한방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차들도 있다면서요, 원장님. 이거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거는 카모마일 차 정도? 네. 네. 카모마일도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차예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런 숙면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LA 같은 경우는 약재상들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약재들을 좀 구입해서 좀 집에서 데려 먹으면. 집에서 이제 달여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차. 예. 차 성분은요 산조인, 산조인이라는 약재예요. 약재 이름이 산조인. 조인이에요. 네. 상조와 협회할 때 상조가 아니고 산조인. 인입니다. 네, 예. 마운틴 할 때 산- 산이고요. 네. 산조인. 예. 이 산조인은요 불면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예요. 오. 네. 오, 산조.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 꿈을 자주 꾼다거나 자주 깨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재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면증이다 이러면은 이제 저는 산조인 약재를 가장 먼저 어, 떠올리게 산조인. 되는 그런 불면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그런 약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대추. 대추. 대추는 누구나 대추. 다 아시죠? 네. 대추 알죠. 몸을 따뜻하게 대추는 해주잖아요. 예 맞아요. 비장과 위장을 보강하고요, 혈액을 보충해주면서 네. 몸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특히 또 다른 약재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네. 또 편안하게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 네. 그 밖에는 백자인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백자인. 네. 백자인은요, 심장의 혈을 보충하기 때문에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또 불안하거나 또 건방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재고요. 네. 또 이 약재가 또 이게 장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우와.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아요. 오. 네. 아니 그러면 혈액 산조인하고 대추하고 백자는 같이 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맞아요. 따로 따로요? 같이 다리는 거예요. 같이 다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선 성분은 이제 숙면차의 성분은요. 산조인 10g, 네. 대추는 3개에서 5개 정도. 네. 네. 씨앗 그다음- 빼고요. 네, 씨앗 빼고. 네. 씨앗도 넣으셔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넣으셔서 아. 다리셔도 돼요. 네. 백자인 10g. 을요 음. 물 300ml에 네. 넣고 그다음에 15분 정도 달인 다음에요 하루에 한 반 컵, 그러니까 가령 이제 150cc에서 200cc 되는 이제 한 컵 정도를요 취침 전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효과가 효과가 좋군요. 좋습니다. 해봐야겠다. 약재상 가셔서 산조인, 백자인. 백자인. 뭐 대추는 뭐 대추 이제 뭐 마켓 가서 마켓에서 하셔도 많이 되고 파니까. 집에서 말리셔도 되니까. 네네. 예, 산조인하고 백자인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싼 약재료가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저렴하게 해결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요거를 15분 정도만 끓이신다 그러면 맞아요. 사실 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3-4시간씩 해야 된다면 그게 힘든 건데 그쵸. 15분 정도 끓이면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차로 드시는데요. 음, 이제 이런 차들은 이렇게 금방 어떻게 대단한 효과를 내기는 힘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가볍게 만들어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조금씩 장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걸 혈자리 말씀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네. 혈자리는요. 네. 신문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신문혈. 예, 신문혈자리는요. 우리가 잠이 안 와요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혈자리예요. 오. 네. 어딜까요? 우선은 심신도 안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 초조를 조금 없애주는 그런 혈자리예요. 우선은 손바닥에 손바닥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손목을 꺾었을 때 손목에 주름이 있으시죠. 네.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쭉 가서요. 네. 예, 가장 끝부분. 바깥쪽에 움푹 어. 파인 곳이에요. 네. 네. 딱 누르면 여기가 신문혈이에요. 오, 손목. 예. 오. 예. 오, 신기하다.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네요. 부분이.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항상 혈자리는 어떤 조직과 조직 사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인데요. 네. 이 혈자리를요, 이제 반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져줘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만져주시면 네네. 예, 훨씬 좋은 잠이 효과를 잘 낼 와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손목을 딱 이렇게 접으셨을 때 안쪽으로요. 네. 주름이 보이는데 엄지 쪽이 아니라 새끼 손가락 쪽으로 쭉 조금만 그 들어요. 주름선을 타고 조금만 더 옆으로 오시면 옆에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네. 느껴집니다. 네, 손목 움푹 들어간 부분에. 곳이 느껴져요. 네. 여기를 가볍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네. 눌러주시면 네. 심신 안정,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고 두근거림의 완화가 된다. 불면증 또 불안감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네. 되는 혈자리 신문혈이라는 거 알려주셨는데요. 뭐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어딘지 정확하게 그림 그럼요. 나올 테니까 신문. 신문혈을 검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면증을 한방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네. 보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걸 수도 있고요. 갱년기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 생활 습관도 깨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오늘 알려드린 점들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래도 좀 어렵다, 좀 심각하다라고 그러시면 하시면은 해성한방병원에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신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모든 보험 다 받으시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213-944-0214